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이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이달 1일 자택이 있는 충주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때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체포될 당시에 보통 일반인이면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대목이에요. 고유정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인데 사실 시간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일 제주 펜션에서 범행이 저질러졌고 이걸 수습하고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청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거죠. 김포의 아버지 집을 거쳐서 청주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건 발생 6일, 엿새째 이 경찰이 청주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이때 고유정이 자신의 검은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데 고유정이 중얼거렸다는 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유정을 분석할 때는 완전 범죄를 꿈꾼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입니다. 살인범인 거죠. 전 남편을 제주 펜션에서 2년 만에 아들을 면접 교섭하는 기회에 사실은 그 첫날 밤에 이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 은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숨어 있을 사람에게 경찰이 찾아갔더니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경찰이 찾아올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물어봅니다. 전 남편을 혹시 살해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범행을 인정을 그러면서 부인하거나 저항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체포된 이후의 단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는 고유정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머릿속은 어떤 심리가 차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던 것인가? 이게 정말 좀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고유정 차량의 흉기들도 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제 증거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검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담담했던 것도 이상하고 그 흉기를 버리지 않은 것도 좀 저는 이상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고유정이 이제 굉장히 계획적 범행을 했잖아요. 계획적 범행을 하는데 범행 이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흉기를 버리고 증거인멸 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신 자체를 훼손해서 유기한 행위 자체는 아마 자기의 어떤 복수심 그런 거에서 한 것을 보이고 이것이 다시 CCTV랄지 이런 걸로 밝혀질 거라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해했다는 것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 생각보다 일찍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이 시점 정도 지나면 경찰이 찾아내서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증거 같은 걸 인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고유정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원인, 그 동기. 그래서 나는 우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성범죄를 하려고 해서 정당방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 처벌로부터 면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범죄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살인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고유정 사건을 내내 보면서 고유정의 이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화면이 나올 때마다 오른손에 붕대를 간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김관사 변호사 보면 사실 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부분도 고유정이 증거 보존 신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증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치밀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범행의 동기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오른손에 이 상처가 흉기를 한 상처가 있는데 꿰맬 정도의 상처였다고 본인이 주장한다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처라고 하죠. 그리고 왼팔에도 있고요. 허벅지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이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저항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시신 훼손한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다가 입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범행이 너무나 우발적이기 때문에
자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를 해서 이걸 나중에 정당방위로 써먹어야겠다.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례 과정을 보면 이 경우를 굉장히 저는 중점적으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보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자체에서 법의학이 좀 동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어떤 깊이랄지 방향이랄지 이런 걸 전체로 따져보면 이건 자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좀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남편의 그런 행위를 저항하다가 난 상처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요. 장 교수님, 지난달 27일이었죠. 펜션 나와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사실 다음날 제주도를 빠져나가기 전까지가 행적이 묘연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또 묵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27일 정오쯤에 범행 장소인 제주시 한 펜션에서 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앞서 손 상처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마도 그게 뭐 자해 가능성은 지금 추측입니다만 그게 손의 상처가 생각보다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유정 입장에서는 시신을 빨리 어딘가로 옮겨서 버리고 싶었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병원의 의사의 얘기에 따르면 꿰맬 정도의 깊은 상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체로는 시신을 쉽게 운반하거나 버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또 다른 모텔에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이틀 동안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제 쓰레기 봉투들 몇 개를 버리는 장면도 역시 찾아낸 부분이고,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경찰의 비난이 받고 있는 이유는 이분뿐만 아니라 김포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경찰들이 너무나 대처에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잖아요. 근데 김포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수색을 하러 갔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당장 수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CTV 장면도 유족들이 막 강하게 좀 봐달라 이러고 여기를 조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뒤늦게 이제 경찰들이 여러 해명을 내놓곤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있고 지금 새롭게 파악되고 있는 동선이나 새롭게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는 CCTV 내용이나 그 이후에 경찰들의 행적 자체가 지금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주 경찰 쪽에서는 또 이 제주도에서 이제 쓰레기 이 매립장을 대대적으로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벌써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주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어제 좀 제주의 수색 영상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방진복을 입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 수색하고 매립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포크레인도 동원돼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고유정 사건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핵심적인 쟁점은요, 이제 고유정이 일단 살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 즉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재판에서 고유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범행의 동기 자체가 전 남편의 어떤 성폭행을 막다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고유정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형량 중에서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